항우 봉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그 진영이라는 사람이 그 동양 지역의 그 젊은 친구들이 왕으로 나서주기를 원할 때 어머니가 이 권유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감히 왕으로 나서진 않았지요. 그 다음 장면에 나온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군리왈 항시 세세 장가 유명어초 금, 욕거, 대사, 장비, 긴, 불가, 아의, 명족, 망진, 필의, 어시, 중, 종, 기연, 이병, 속, 항량, 항량, 도회, 경포, 포장군, 역, 이병, 소관, 범, 6, 7만인, 군, 합의. 제가 그 토를 붙여 읽진 않지만 끊어서 읽는 그 휴지, 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그 의미 달라고 끊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읽기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휴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주 익숙해서 부드러워지면은 우리 할아버지들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어떤 영하는 것들을 이제 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굴리와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위라고 하는 글자는 조금 더 속내를 표현한다 그랬었죠. 그 굴리들에게 일러 얘기하기를. 지금 이제 진영의 어머니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나서서 대장을 노릇하기보다는 오히려 누군가의 휘하에 들어가서 공을 세워서 네가 되고 싶은 뭐 봉우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성사시키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했었죠. 이제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게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항시 세세 장가 유명어초 항시 집안은 세세 대대로 이런 얘기죠. 장가 그랬습니다. 장군의 집안으로 유명어초 초나라에서 이름을 지니고 있다. 초나라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유명하다 그러면 초나라에서 유명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초학자의 마음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하나하나 가능하면 해석해서 나가면서 공부하시기 좋습니다. 금, 욕고 대사 이제 욕 하고자 한다면 즉 원한다면 거는 일으키다 대사 큰 일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장, 비, 긴, 불사 장은 장차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죠. 앞으로 장차 비, 긴, 불가 이거는 불불용법이에요. 이렇게 부정어가 있고 부정어가 있을 때 이것이 아니면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부정어에는 아닐 불자도 올 수 있고 이렇게 아닐 비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일종의 구문이기 때문에 한문의 문법에서 구문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문법에 준해 비교해 본다면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네모를 치든지 저는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할 때 네모 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치면은 요게 요 구문 외에 다른 글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말에는 마땅하다라는 뜻도 있고 된다라는 것도 있고 가능하다라는 것도 있고 허가하다라는 뜻도 있고 다 됩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제 우리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문맥에 따라서 어떤 번역어를 쓸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많이 보시고 많이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이 문장을 보면 어떤 감이 딱 잡혀야 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들으면은 정확히 의미는 잘 몰라도 감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저건 거짓말 같은데, 요건 진짜인 것 같은데, 요거는 조금 찝찝한데, 요거는 아니고 믿을만한데,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오는 거 있잖아요. 한문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제가 이 사기 공부하면서 항우봉이 공부하면서 이름자만 나오는 거 그러려니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자꾸 보시고 자꾸 듣고 제가 늘 반복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귀에 딱 박히도록 잡아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자전을 보시면서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은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어머니 이 진영이 이제 판단인 겁니다. 이 명족 나는 이거는 기댈 의자입니다. 기대다. 이름난 집안에다가 기댈 것이니 망진 필이라. 그래야지 이제 진나라를 망하는 것이 기필될 것이다. 이 필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설명드렸을 것 같아요. 기필하다. 사실 기필하다는 한자어예요. 이게 기약할 기자에다가 반드시 필자를 써가지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어사에도 올라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되리라고 다짐하다, 그렇게 보다, 의도하다, 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족에 기대하지 진나라를 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필이 앞에 올 수 있죠. 필망제 반드시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때는 부사예요. 이건 부사예요. 하지만 망진이 필이라 할 때 이 필자는 동사예요. 골치 아프죠. 하지만 늘 재밌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진나라를 멸망시키다가 아니라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시에 이에 중. 이 중은 앞서 있던 이 소년배들이죠. 소년들입니다. 소년들이 그 말을 좇았다. 따라서 병사로서 병사를 이거는 뭐뭐로서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때는 목적어를 줄 것 같아요. 뭐뭐를 속 항량에게 이것은 이 두 글자는 이 글자는 촉자의 음도 있고 속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촉장 할 때 촉을 쓰거든요. 맡기다 하는데 맡기다 해도 뜻이 되는 것 같고 소속시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이 글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속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항량에게 내 군대를 맡기는 게 아니고 항량의 휘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속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항량도에 항량이 회수를 건너니 경포 사람 이름이고요. 포장군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앞에 이 동양의 젊은 친구들이 진영을 이 리더로 하면서 그의 말을 따라서 이제 항량에게 군대를 이제 소속시켰잖아요. 그 휘하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량에게 이제 희망을 걸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로 이 역자는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들조차도 이런 얘기죠. 군대로서 소속시켰다. 이 언자는 어조사 어자에다가 어차 혹은 어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나 지는 일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가리키는 말이 있어요. 뭘 가리키냐면은 항량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항량에게 똑같은 편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병속 항량. 요 문장하고는 동일한 문장입니다. 다만 여기 어조사 언자는 이제 종결사에다가 그다음에 이 어차 어지 요 어조사 어제다 어차자를 부분을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면 요 표현을 지금 요렇게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속자하고 항량 앞에다가 사이에 어조사 어자가 생략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항량을 소속시키는 게 아니라 항량에게 자신을 소속시키는 거니까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이 동일한 문법, 동일한 이 문구를 이렇게 약간 변화를 주는 것. 이 글을 잘 쓰는 분의 어떤 특징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보고 싶다, 뭐 밥을 같이 먹고 싶다, 목소리가 듣고 싶다, 뭐 같이 있고 싶다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늘 똑같은 말만 하는지 않고 다양하게 언어를 구사하는 것. 이게 이제 잘하는 거죠.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글을 잘 짓는 분들이죠. 이 사마천이 글을 잘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문투의 어떤 표현 방법들도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속 항량은 다시 이병속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니까 이것이 생략된 형태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포라는 사람을 한번 여기 주석을 보면서 공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포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417페이지입니다. 교재 4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왼쪽에서 여섯째 줄에 10번 주석이 있습니다. 집회주에 보면은 영포 보세요. 복권이라는 사람이 요 둘의 요 5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1번 있습니다. 복권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영포, 기여, 포지, 인, 이위, 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포는 포 땅에서 이제 봉기를 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의 칭호로 삼았다라는 거죠. 포라는 게 지명인데 여기에서 자기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영포 포장군이라고 불렀다. 이건 한 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복고는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포와 왜 영포죠? 경포가 아니고요. 본래 이름은 영포였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름은 영포였는데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어떤 형벌을 받냐 하면은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거죠. 자자라 그럽니다. 자자. 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자형을 받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묵경 여기다가 쉽게 말하면 여기다 이게 글씨를 새기고 근데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살자를 쓰고요. 이걸 갖다가 검은 물을 들이는 겁니다. 평생 가겠죠. 지금은 이제 타투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은 또 자기를 개성을 나타내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나중에 이걸 지울 때가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형벌 가운데 바로 이제 얼굴에다가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짊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묵형이라고 해서 먹물로 이렇게 글씨를 새겨요. 이게 묵형이거든요. 이게 영포는 바로 묵형을 당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이름이 경포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영자하고 경자는 전혀 다른 글자이고요. 그러면 이 후손들은 영씨가 아니고 경씨가 돼요.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정할 때 직업, 그 다음에 출신지 아니면은 벼슬, 지역 벼슬,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 형벌 같은 것도 이름의 성씨, 씨가 된다는 거죠.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집녀가 여자가 들어가는 것은 아주 오래된 혈연 관계와 관련된 특히 목의 유풍이고 씨라고 하는 것은 북의 유풍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씨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지금의 성씨라고 붙어가지고 이제 다 부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영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집회주의 복고는 영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세근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의 성은 영이고 구요의 후손으로서 후이 죄 피경 고계 성경 방금 말씀드린 나오는 얘기죠. 원래 포는 성이 영인데 구요의 후손으로서 뒷날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피경 이게 묵경을 당했다는 묵형을 당해서 그러므로 성을 이 경으로 고쳤다. 그래서 이응 상자지언이라 이것으로서 상자는 아마도 이제 이 관상을 봤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는 나중에 뭐 이렇게 묵경을 당할 거야 이런 얘기 한 것 같고요. 여기서 보는 위소 말하기를 포는 성이다 해놓고 나서 영포와 여포장군은 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세근은 이 사람은 이 경포는 경포고 포장군은 포장군 두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근주에 나오는 그 주석에 의하면은 요건 아까 집회주였죠. 세근주에 의하면은 이것은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보는 겁니다. 이 고증주에 의하면은 세근이 틀렸고 그죠? 세근이 틀렸고 세근이 틀린 게 아니라 이게 복권이 틀렸고 세근이 맞다라고 이쪽이 맞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포장군은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역사서에서 이름을 잃어버려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석을 쫓아가지고 경포 포장군 두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도 이렇게 두 개 끊어져 있었죠. 경포와 포장군은 또한 자기의 병사죠. 병사로서 항량에게 소속시켰다. 범 6, 7만 드디어 이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8천인으로 시작됐던 항량의 군대가 드디어 6, 7만 명이나 됐습니다. 범 6, 7만인 군 합이라. 이 군은 동사입니다. 합이 땅에 주둔했다 이런 얘기죠. 군대로서 진세를 갖추었다. 점점 이제 항량의 군대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입니다. 418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제 요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요 짤막한 단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이제 인명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 하나 찾으려면 힘겹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지금 이제 미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경구라는 사람, 항량은 좀 주인공 중에 하나죠. 진가, 주계석, 여번군, 항우, 항적이죠. 이게 항량과 서로 삼촌 조카가고 패공이라고 이름 나는 유방을 가리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을 봐도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들. 하지만 그나마를 찾아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당시시 진가, 이립, 경구, 위, 초왕, 군, 팽성동, 욕고, 항량, 항량 위, 굴리왈, 진왕, 선수사, 전분리, 미문, 소재, 금, 진가, 배, 진왕이 입, 경구, 대영, 무도, 내, 진병, 격, 진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들이 봉기를 했던 장소는 초지역이잖아요. 초나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를 당하여서 당시시의 순서를 보면 이때를 당하여서를 됩니다. 진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진가가 견구 이미 어느새 벌써 경구를 세워서 초왕으로 삼고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리더가 됐을 때는 모든 화살을 자기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왕을 세우고 그를 위해 내가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명분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게 되지요. 예전에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때 주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주나라 천자를 위해서 내 일한다 하면서 이른바 패권을 누리려고 했던 수많은 어떤 패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현대 정치에서도 명분을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요즘의 명분은 국민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잘 표현하는가를 대변하는 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늘 내세우는 또 리더들이 내세우는 항목이죠.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이 군주 중에서 그나마 덕망이 있고 어느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왕은 적어도 나름대로 왕손 쭉 이어졌던 왕통이 있기 때문에 그 왕통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어난 것이고 그들을 그 중심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저 사람이 야육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현재 초왕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강의할 부분에서는 이 초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군 팽성동, 팽성의 동쪽에 군 또 나왔어요. 주둔하다, 군세, 군지를 이루고 있다. 욕고 항량. 자, 거라고 하는 것은 맞설 거자. 원래 거리라는 거죠.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량과 떨어지고자 했다는 건데 항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량이 지금 합의성에 있잖아요. 합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팽성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지금 항량과 맞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라는 글자가 나오면 거리를 떼두고 일정하게 맞서면서 좀 이제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글자라는 걸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신일주에서 많이 나왔던 글자였습니다. 항량 위 굴리와 항량이 굴리에게 일러 얘기하기를 진왕 선수사. 진왕이 맨 처음에 이 수사라는 것은 일을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선수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선자가 부사로 하시고 수사를 갖다가 수사만 나왔을 때도 첫 번째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진왕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이런 얘기죠. 전분리 전세가 이롭지 않아서 미문소재라 아직 듣지 못했다 있는 곳을 이건 일종의 복선입니다. 복선 미문 소재 복선이란 말을 나중에 한번 확인시켜 드릴 왜 그런지 말씀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광릉인 소평이 진왕을 위해서 광릉을 경략을 했는데 아직 함락시키지 못했다 그랬었죠. 그때 또 진왕이 패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사실 이 사람도 광릉인 소평도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 진앙을 위해서 지금 이 광릉 땅을 내가 이제 이렇게 뭐 경략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왕이 다른 어디 갔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진나라 병사죠. 이 진시황의 진나라 병사가 이제 당시에 이른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 도망을 가죠. 여튼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왕이 패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죠? 연결되는 말이에요, 지금요. 진왕이 패주했다. 진왕이 패주했다는 소식이 지금 있었어요. 들렸다.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는지 좀 알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거기까지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가, 진가가 진왕을, 이 배자는 배신할 배자입니다. 원래 이 곱절 배자지만 여기서는 배신할 배자입니다. 진왕을 배신하고 경구, 새로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진가라는 사람은 일종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명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에 능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는 진왕을 했다가 이제는 배반을 하고 경구를 세워놓고 이를 초왕으로 삼고 있는 거죠. 대역무도라. 크게 역은 거역하고 무도, 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죠? 대역죄인할 때 그러잖아요. 크게 천명을 거스르면서 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죠? 네, 이에 진병, 군대를 진격시켜서 진가, 격은 진가를 공격하였다.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각은 패자, 추지, 지, 호릉. 진가의 군대는 패배하여 달아났고 추지, 그를 뒤쫓아서 호릉 땅에 이르렀다. 누가 공격했죠? 아까? 누가 공격했죠? 항량이죠. 지금 이 추격한 사람은 항량이고 이 갈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진가의 군대겠죠.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은 대명사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파헤치려고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름대로의 문법 구조가 뚝뚝 떨어지고요. 주술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이 번역본만 봤을 때 잘 안 들어오는 문장들이 바로 이제 이 원문을 보면서는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 환전 했습니다. 가가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돌아올 환자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환자보다는 돌아올 선자, 돌 선자. 요 글자가 거의 동자거든요. 이게 돌 선자입니다. 돌 선자. 그러니까 지금 호릉 땅에서 자기가 뒤를 돌아서 이제 전쟁을 싸웠지만 이를 하루 만에 진가가 죽었습니다. 죽고 군대는 항복했다. 경구, 주, 사, 양지. 경구는 달아나서 양지에서 죽었다. 양 어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죠. 양은 뭐냐면 우리 맹자의 양양할 때 양자. 그러니까 위나라 땅입니다. 많이도 도망갔어요. 지금요. 많이도 달아나서 거기 가서 이제 죽은 겁니다. 항량 이병 진가군 군 호릉 장인군이서 점점 이제 항량의 군대가 기운이 아주 그냥 막 흥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흡수해가지고 사람도 많아지고요. 항량이 이제 이미 병은 병합하다. 진가의 군대를 병합해서 호릉 땅에 주둔을 하고는 장차 인군 군대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려고 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기 여기 항우 본계에서 동과 서라고 하는 방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끊임없이 항우는 동쪽에서 항우이군 항량의 군대는 끊임없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 장한군, 지율, 항량, 사, 별장, 추계석, 여번군, 여전. 전자가 제가 틀렸습니다. 여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싸울 전자인데 제가 좀 잘못 입력을 했습니다. 유전자. 항량이 장안의 군대가 율당에 이르자 항량이 별장인 주계석과 여번군을 보내어 그와 더불어 싸우도록 했다라는 문장은 뻔하죠. 주계석과 여번군에 대해서는 뭐 그다지 큰 어떤 이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설명을 드릴 게 별로 없네요. 지금 율당은 이제 하남성 지역이고요. 거기는 하남성이고. 제가 오늘도 준비가 있는데 그 다음 시간은 반드시 이 지도를 다시 중간중간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릉 땅은 산동 지역이에요. 산동 지역입니다. 산동정.
이 산동 지역이고 이 하남 지역입니다. 지금 많이 진격해 왔어요. 우리가 앞에 아까 회수를 건너면서 계속 진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번군사, 주계석, 군패, 망주, 호릉. 여번군은 죽었고 주계석은 그 군대는 패배하여 망주, 도망하여 호릉으로 달아났다. 지금 현재 주둔 이 주력군은 봐도 어디냐면은 호릉에 있죠. 이로 돌아온 겁니다. 항양, 내인병, 입설, 주계석. 항양은 이에 이제 피시는 이제 약간 후퇴를 해도 인병 군대를 거느리고 이끌고 설당으로 들어가서는 이 도망원 주계석을 주벌했다. 주라는 것은 뭐 목벨 주자가 기본이에요. 주는 그냥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처형을 했다는 거죠. 처형을 한 겁니다. 이 설당이라고 하는 곳은 그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어디를 쓰냐면은 설당은 뒷날 그 맹상군 있죠. 맹상군 전문이라고 하는 사람. 맹상군이 바로 여기 봉해졌던 봉읍이었습니다. 여기니까 설당이 어느 한 지역의 사실을 이렇게 역사를 따져 보면은 더 재밌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직 거기에까지 연구가 미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좀 더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역사를 갖다 쫙 말씀드리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텐데 뭐 제 능력이 거기까지 여기까지인데 차후에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또 공부를 해서 좀 좋은 정보를 더 알려드릴 수 하겠습니다. 항양, 전사, 항우, 별공, 양성, 양성, 견수푸라 그랬습니다. 항량이 앞서서 항우로 하여금 별도로 양성을 공격하게 했는데 양성이 견수부라 그랬어요. 굳게 지킨다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항상 그 제가 두 글자로 된 어떤 이 단어로 이 경우에는 술목이나 술보 구조로 먼저 풀어보시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수비를 굳건히 하여서 되게 항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자는 떨어지지 않다, 함락되지 않다. 또 굳이 한다면 항복할 항자 있잖아요. 내릴 강자입니다만 이게 항복할 항자잖아요. 항복하지 않았던데요. 떨어지지 않았다. 즉 함락되지 않았다. 이발 이미 뽑아버리고 나서는 자 누가 항우가 발자는 발본 세관 근본을 뽑는 것처럼 이미 성을 뽑다라는 것은 성을 완전히 장악한 거죠. 하고 나서는 개갱지라 충격적인 말이죠. 개갱지 모두 묻어버렸다. 누구를?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양성 사람들을 다 묻어버렸다. 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 것 같아요. 우리 그 418페이지 8번 주석입니다. 왼쪽에 둘째 줄 보시면은 안사고왈에서 고중주가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났습니다. 함지어 갱 진살지. 그러니까 그냥 이 갱자는 원래 이 구덩이 갱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더 중요한 글자는 구덩이에 사람들을 묻어서 죽이는 걸 그걸 갱이라고 합니다. 함지어 갱 구덩이에 그들을 빠뜨려 놓고 모두 그들을 죽였다라는 얘기죠.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잘 안 되실 때 그래서 영화를 좀 보시라고 가끔 얘기하는데요. 서초패왕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서초패왕이죠. 서초패왕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이 항우의 군대가 그때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군대들을 온 이 땅을 파괴한 다음에 그 사람을 묻어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꽤 오래전에 저는 한 20년 전에 봤던 그 영화였는데 비디오로 봤습니다. 영화를 했는데 충격이었어요. 진짜로 사람을 저렇게 묻네. 상상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가 이제 우리 뭐 유자들을 일단 분석양요했다라는 말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죠. 다만 이제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 문제가 있고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인데 그걸 이제 슬로건화 해가지고 이제 진나라의 포악한 정치 또는 어떤 압박, 어떤 못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렇게 어떤 상징 아이콘으로 이제 삼았던 것은 후대일 것이고요. 어쨌든 갱은 구덩이에다 묻어놓고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되게 상징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항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성격, 나쁘게 말하면 포악함이고요. 또 이렇게 혈기방방함에 이제 의지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했던 것을 보여주는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 여기에서 이 분석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항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항우가.
이 항우의 원래 이름은 항적이잖아요. 항적. 항적이거든요. 항적. 항적인데 갑자기 자를 가지고 등장해. 우는 자예요. 이름이 아니고 항적이죠. 갑자기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가 등장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우를 부를 때 항우라고 안 했고 항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지금 봐왔던 요 앞에 문장들에서는 항우라고 안 하고 항적이라고 불렀거든요. 왜 여기에서 왜그 우를 등장시켰을까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상상하건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자로 부른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사마천이 쓸 때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누군가 이름을 부르다가 이름으로 호명하다가 어느 순간에 호로 호명할 때도 있고요. 또 이름으로 부르다가 어떤 자를 호명할 때도 있고 또 이름으로 부르다가 아니면 그냥 3인칭 그 저 이로 이렇게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뭔가 감정적으로든 평가의 어떤 포편이라는 부분이 개입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거는 저는 이 호칭에 있어서 우라고 쓴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8번 주석에 능치룡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주석을 달아놨는데요. 이렇게 해놨어요. 우가 처음 나오는데 바로 이 성을 뽑아냈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태사공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걸 얘기했는데 아마 이 우라는 우가 좀 넉넉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족이라고 그랬으니까 할만하지 않은 것, 좀 적절치 않은 것. 사람들을 저희가 그 항복을 시켰으면 그걸로 막 만족하고 그들을 이제 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죽여버렸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항우라고 하는 이름자보다는 자를 이제 동원한 것이 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그렇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의도는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뒷날에 이제 문장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환보, 항량, 환자는 돌아올 환자입니다. 돌아올 환자. 아까 여기 환자는 요 환자는 이 몸을 돌이킬 선자지만은 이때는 돌아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양성을 치고 돌아와서 이제 항량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자랑스럽게 보고했겠죠. 항량, 문, 진왕, 정사, 소재, 별장, 회설, 개사 됐습니다. 항량이 문, 진왕이 정사했다라는 것을 듣고 정이라는 말은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런 확정적인 어떤 걸 가리킵니다. 확정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이것도 괜찮습니다. 발을 정사됩니다. 제가 요 얘기는 물음표 쓴 건 요거 연결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뭐냐면은 항량이 이제 진왕이 분명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일을 도모하기 시작해야 되죠. 그 앞에는 어딘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진왕이 폐주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2강하고 3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연동이 되는데요. 진왕이 폐주했고 어디는지 몰랐고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각각의 이제 나오는 에피소드나 소식들이 사실은 다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재 별장, 여러 별장들을 수집해 놓고선 회설, 개사, 설당에 모여서 이 일을 헤아렸다. 차시 이때 누가 등장해요? 패공이 등장합니다. 패공도 또한 기패, 패땅에서 일어나서 피땅에서 봉기해서 왕언 그곳으로 갔다. 언자는 어치겠죠. 또는 어차. 어디로 갔어요? 설당으로 탐색한 겁니다. 즉 항량이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드디어 이제 새로운 일을 이제 시작할 즈음에 바로 패공도 봉기를 해서 유방도 봉기를 해서 그곳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항량의 군대가 먼저 일단 이 봉기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민심을 얻었던 것 같고요. 뭐 8만 명, 10만 명 이 인원이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도 우리 10만 명 그러면은 오늘 큰 도시 하나를 갖다가 쥐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패공도 이제 나도 한번 이제 이 사회적인 분위기 타서 봉기를 했고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419페이지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보세요. 제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됐습니다. 41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범증이 등장을 합니다. 범증. 범증은 이제 항우를 끝까지 이제 보좌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 항우가 나중에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좀 아쉬워했던.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어, 그 마지막에 유방을 잡을 수 있었을 때 못 잡았던 항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했던 항량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습니다. 무신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진승이 한 번 더 나오고 초회왕이 등장합니다. 또 초회왕의 손자가 등장하고 진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진영은 앞서 동양 땅에서 이제 이 항량에게 이제 소속되었던 인물이죠. 초회왕하고 초회왕 손자건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이제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거소인 범증 연 70, 소거가 호기계. 거소사람 지명입니다. 거소사람 범증은 연 70, 나이가 70으로. 대단하네요. 지금도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70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래도 약간 그래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부터 1500, 2000년 전에 이 범증이 나이 70이면 진짜 할아버지잖아요. 진짜 이 노인인데 이 나이 70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어떤 이 휘몰아치는 이 전국의 한 역할하고 등장하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은요. 소거가 평소에 소자에 거가라는 말이 이게 집에 있었다는 말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가라는 말은 벼슬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도 나는 벼슬하지 않았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가라고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거가 다음에 뭘 집어넣으시면은 안일 불자에다가 벼슬 사자를 하나 써놓으세요. 이렇게 거가 불사 네 글자로 마치 사자성어인 것처럼 써놓으시면은 나는 평소에 집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은 채 특별한 벼슬을 누리지도 않고 나는 집에서 내 일을 하면서 나의 공부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기계 하지만 이 사람은 기발한 계책들을 좋아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런 기발한 계책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왕세 항량활 진승 패 고당 부진멸 육국 초죄 무죄 자 회왕 입진 불반 초인 연지 지금 고 초남공알 초수 3호 망진 필초야 금 진승 수사 불립 초후의 자립 기세 부장 금군 기 강동 초 이 글자는 음이 빠져 있습니다. 봉자입니다. 봉자. 이게 지금 아래 한글에서 이 음으로 찾을 때는 안 나오는 글자고요. 이 부수로 찾으니까 글자가 나오는데 여기 마침 이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위에 한글 도금을 붙이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이건 그게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벌봉자입니다. 벌봉자. 봉오지 장 개 쟁푸군자 이군 세세 초장 위능 불입 초지후야 했습니다. 이 범증의 이 계책은 훗날 항우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는 중요한 계책이기도 합니다. 이 결과가 미리 말씀드리면 초나라 회왕을 죽이죠. 항우가 이랬던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건 때문에 항우는 끝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분상에서 지게 됩니다. 특히 유방에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내세웠던 자기들이 어떤 받들었던 임금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거는 모반이죠. 아무리 내가 힘이 세서 이 전국을 주도한다 하더라도 모반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길한 사람 또는 언제든지 이 사람은 우리를 잘못 할 사람, 그다음에 중요한 왕통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위험한 사람, 그래서 대역 무도한 사람으로 이제 이 지명을 당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뭐 항우가 뛰어난 무공을 가지고 있고 아주 인간성도 뭐 나쁘지 않고 우리 앞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인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왕을 죽였다라는 사실은 이거는 끝끝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돼서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 계책을 냈던 게 바로 이제 그 계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초나라 회왕의 이 후손을 세우는 그래서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바로 범증이 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범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인물이고 그래서 뒤늦게 나이 70에 이제 이 휘몰아치는 전국에 딱 등장을 했는데 끝까지 잘 가지 못했던 분이죠. 왕세 항령할 왕은 갈 왕자고요. 세는 우리가 늘 이제 말씀설이지만은 세자로 읽으면 유세하다, 달래다라는 뜻인데 저희가 이제 이 사기 공부하면서는 세자의 뜻을 간세하다라는 말로 하기로 했었죠. 그냥 일반적인 유세가 아니라 간언을 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따라오기를 유도하는 걸 우리는 간세라고 했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간세한다고 했었죠. 사실 간세라는 단어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유세할 세자, 뭐 달랠 세자, 설득할 세자인데 이거를 우선 간세하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자와 관련해서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은 공부하는 분의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간세할 세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유세하다. 뭐 유세도 관천이 없어요. 근데 유세는 원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세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진짜 마음을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정중하게 그러면서 사실 자기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어떤 간을 들 때 간세라고 한 겁니다. 항량에게 간세에 말하기를 진승 패고당, 진승이 패망한 것은 고당이라. 고당이라는 말을 한 번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쯤 나오냐면요. 우리가 419페이지 중간본에 보면 2번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는 고의 당응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당은 뜻은 똑같아요. 고의 고자에다가 마땅할 의자를 넣고요. 그다음에 당자에다가 그다음에 응자를 넣으면 이것은 응당 마땅할 응자죠. 고의 의자도 이것도 적이하다 알맞다 본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의 당응이 이제 준말에서 고당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자는 적절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본래란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라는 말은 진실로란 뜻도 있고 본래, 원래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적절하다,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본디 원래부터 그게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적절하다, 알맞다, 적의하다, 그죠? 적의하다, 그죠? 그다음에 당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땅할 당자인데 마땅할 당자가 아니라 이것은 마땅한 맞네요. 몇 대 맞네요. 이게 당이라는 말은 당연에 대한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응자의 의미라는 거죠. 사실 의당, 의음 이런 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승이 패배한 것은 의당한 일이다. 그죠? 의당한 일이다. 응당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적의하고 당연한 일이었다. 적의하고 어렵나요? 적의하다. 적자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의자는 지금 요 의자를 쓰시면 돼요. 적의하다. 제가 쓰는 표현 가운데 아마 조금 고어투가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고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있는 그것이 한문학과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물론 저하고 똑같은 용어를 쓰지 않는 분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에서 좀 저는 없어지지 않았은 표현들을 가끔 쓰는 표현인데 적의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 같거든요. 알맞다, 그죠? 고당이게 당은 응당 마땅하다, 그죠? 진승이 패배한 것은 적의하고 마땅하다. 부진멸 육국 저 진나라가 육국 전국 칠웅에서 7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고 초최무제 한데 있는데 초나라는 가장 죄가 없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중원을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잠깐 지워볼게요. 중원의 지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초나라는 여기 있었거든요. 사실 자기들끼리 여기서 싸우잖아요. 여기까지.
근데 초나라는 가장 아래, 강 아래에 있으면서 그냥 조용히 있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잘못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죄가 없는 데들은 자, 자회왕. 회왕이 진나라로부터 돌아간 뒤, 진퇴왕이 진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뒤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초나라 회왕이 있었죠, 본래요. 초나라 회왕이 있었는데 진나라로 이제 속아서 들어가게 되죠. 속아서 진나라에 들어가게 됐다가 진나라 사람들이 억류를 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죽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인, 초회왕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좀 초인이 초나라 사람들이 연자는 불쌍히 여기다. 이 갈지자는 누구예요? 회왕이겠죠. 회왕을 가엾이 여겨 불쌍히 여긴 것이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지금 할 때 지자는 이거 아니에요. 요겁니다. 지금 할 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할 때는 요거는 동사예요. 여기 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나라의 남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가 안 써놨군요. 남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남공이 이런 말 합니다. 초수삼호 망진 필초야라. 초나라가 비록 세 개의 집이지라도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초나라일 것이다. 했습니다. 삼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초나라가 세 개의 큰 귀족 집안을 중심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삼호라고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구런이 죽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구런이 이제 장사 지역에 이제 명나강이죠. 그쪽에 이제 떠돌고 있을 때 한 어부가 등장해서 당신은 초나라의 삼녀대부가 아닌가 그랬습니다. 삼녀대부. 삼녀대부가 아니냐. 즉 초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의 큰 집안 사람인데 왜 여기에 이렇게 떠돌면서 그것도 아주 몰골이 초췌한 채로 떠돌고 있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계의 큰 집안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귀족 국가였거든요. 토호 국가인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삼호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수식어다. 그러니까 초나라가 비록 집이 세 채밖에 남지 않은 작은 보잘것없고 허접한 상황에 몰렸을지라도 진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초일 것이다. 이런 거로 보자고 하는 것이 좀 정돈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 419페이지에 우리 4번 주석에 고증주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끝부분에 고증해 놓고 보면 삼호라고 하는 것은 언기소이라 그 적은 것, 수가 적은 것을 말할 뿐이다. 네, 허설지사라. 허는 뭐죠? 비어있다는 거죠. 가공으로 가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로 칠이 아니라 허로 가설한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진짜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남공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여기 좀 주석을 붙여놨습니다. 여기 419페이지 3번 주석을 보면요. 집회주의 중간에 서광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나라 사람이다. 선언 음양이라. 즉 음양에 대해서 잘 말했다 그랬으니까 이분은 음양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운이 돌아가는 거, 뭐 추위와 더위라든가 또 해달 별 또는 음기와 양기를 음양을 보면서 음양으로 이 세상의 어떤 변화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옆줄에 이제 우리 정의주에 보면은 우희의 지림이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공자 도사라. 남공은 도사다. 그다음에 식폐흥지수 지 망진자 피로초라. 폐흥의 운수를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폐하고 무엇이 흥할지에 대한 어떤 운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알았다. 망진자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피로초라. 초나라에서 기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필자 동사입니다. 초나라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남공이라고 하는 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얘기합니다. 계속 범증의 얘기죠. 금, 진승, 수사. 지금 진승이 수사할 때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란 뜻이에요. 수사. 이것도 동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처럼요. 아까 선수사 이렇게 나왔었죠. 아까 선수사 했었죠. 그러니까 수사는 동사로 이게서 술목으로 보시라. 숫자가 동사로 첫 시작하다. 분립 초후이 자립이라. 초나라의 후예를 세우지 않고 자신을 세웠다. 자립이라는 말은 스스로 서다라고 번역도 괜찮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잘하는 놈은 원래 목적으로 와야 되는데 이 앞으로 오는 습관을 갖고 있어서 자자가 앞으로 왔다라고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초나라 후예를 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기세부장. 예컨대 진승 오광이 이제 이 농민 봉기를 일으켰을 때 어떤 왕을 앞에 받들고서 우리는 이 왕을 위해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고서 일어났다고 하면 될 텐데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일어났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기세부장. 그 형세는 부장. 더 쭉 뻗지 못했다. 금군 기 강동 초 봉오지 장 개쟁 부군자 이군 세세 초장 위능 복이 아니라 이건 부입니다. 부립 초지 복립이 맞군요. 일단 죄송합니다. 복립 초지 후야라. 지금 군께서는 강동에서 일어나셔서 초의 봉오지 장들이 이랬습니다. 자, 봉오라는 말을 이제 봉자가 원래 벌봉자는 이렇게 쓰죠. 그죠? 이 벌봉자죠. 벌봉자입니다. 이 오라는 글자를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이라는 놈 보면은 지금 왱왱거리면서 막 여기 막 다니는 놈 아니겠어요? 질서 없죠. 이렇게 막 물론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갖고 있고 뭐 떼지어서 또 어떤 구애할 때도 보면 약간은 뭐 이렇게 도형을 짓는다고 보통 벌을 연구한 분들 말씀합니다만은 벌은 막 지 맘대로 막 다니는 그런 막 떼져 다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고요. 앞에서 우리 오집이란 말도 기억나시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모여드는 것을 까마귀 떼가 모여드는 것처럼 오집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눈이 없으면 까마귀 오자죠. 오집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벌봉자를 써가지고요. 봉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서는 오자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라는 글자의 의미 속에 재밌는 뜻이 있어서 기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원래 정오, 한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은 오자 밑에 여기 책받침변 이게 원래 착작 걸음 책자죠. 이게 원래 걸어갈 착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책받침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으로 놓이는 책받침인데 이게 책을 받쳐두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이게 착작 착착하면서 걸을 원래 착자예요. 근데 이제 받침으로 쓰이니까는 받침으로 쓰이는 착자다 해서 이제 착받침인데 이제 요 모음을 부르기 편하게 하면서 유음화돼서 책받침이 된 거죠. 자, 이 거스를 오자로 쓰이기도 해요. 근데 이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섞일 교자입니다. 교직입니다. 요거는 좀 제 글씨도 좀 너무 난삽해가지고 여기 정돈된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 좀 보시냐면요. 420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긴 집회도 세금도 정의도 고증도 이 글자 뜻을 아주 잘 풀어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주석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사기 3가조에다가 고증주까지 사기를 읽는데 필요한 중요한 해석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어서 우리가 현재 자전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 아무리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웹사전을 뒤지든지 종이사전을 뒤지든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잘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최초의 거의 주석들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더 재밌어요. 이것 같아요. 5번 주석을 보면 420페이지 맨 오른쪽 첫 줄입니다. 여순이라는 사람이 봉오는 유언 봉기라고 했습니다. 이 오자를 쉽게 말하면은 자, 이거를 오자를 이제 기자하고 같이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 단어가 재밌어요. 중봉 비기. 여러 벌들이 떼지어 일어나는데 교행야고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거예요. 이를 썼지만은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길교자에다가 이 가로지를 횡자가 약 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행이 5 같다는 거. 교행하는 것이 5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가 이때는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교행입니다. 교행.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섞여서 와 다니는 게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엇갈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교행이라는 글자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행하기가 마치 오자, 이 교직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언기다해라, 그 많다는 걸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세요. 세근주에 보면은 법물, 교행, 위우 똑같네요. 그죠? 교행이라고 하는 것을 오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떼지어서 많은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을 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즉 마지막에 나와요. 그 세근주의 끝부분에 보면은 즉 오른쪽 둘째 줄에 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바로 위에 보면은 정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현. 한나라 때 유학자죠. 뭐 시경이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경서에 대해서 주석을 잘 달았던 인물이고 훈고학을 했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정현의 해석은 어떤 그 시기에 한나라 때의 뜻으로서는 이제 정평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 일횡 위오라 그랬습니다. 종은 세로 종자고 횡 가로 행자잖아요. 한 번은 가로지르고 한 번은 세로로 가고 하는 거 이걸 오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 좌우선 하는 것처럼 한 번은 일로 가고 여기로 가고 이게 교직이죠. 서로 막 섞이는 거죠. 이렇게 막 이게 바로 오라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종 그다음에 일횡 제 글이 약간 흘겨 쓰는 것들은 여기 지금 원문 보시면서 나중에 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가로지르고 한 번은 세로로 오락내락 하면서 막 뒤섞이는 거. 그게 이제 이겁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기저기 오가던 그 장수들이 누구의 초나라에 모두 쟁부군자. 이 쟁자는 다투어 쟁자입니다. 싸울 쟁자가 아니라요. 다투어. 잘 안 되시죠? 앞다투어라면 딱 맞겠죠. 앞다투어서 군에게 붙쫓았는데 이군 세세 초장 그 이유는 뭐냐면 군이 대대로 초장의 초나라 장수로서 이런 얘기죠. 초나라 장수로서 이런 얘기입니다. 대대로 초나라 장수로서 크게는 이비구문이에요. 능 복립 초지후야라. 회복할 복자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세우는 것보다는 초나라의 후예를 회복시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찌 보면 이위 구문이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이것이 이 때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헷갈릴 수가 있겠다. 써이자를 갖다가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위 구문이고 이건 문맥 속에서의 어떤 그 이유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나라의 벌떼처럼 일어나면서 봉기했던 여러 장수들이 다들 앞다투어 당신에게 군에게 이제 이 붙쫓았던 이유는 군이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으로서 장군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유로 초나라의 후예를 회복시켜 세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신을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초나라의 후손들, 초나라의 왕통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당신을 따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항량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우를 두고두고 사실 항우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훗날이지만 범증은 그걸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항우에 두고두고 아픈 아킬레스건이 만들어지는 쯤이랍니다. 사실 모든 일들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도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고 보통 얘기하죠. 어시에 이에 항량이 기연 연자는 그러하다고 수긍하는 겁니다. 그 말을 그렇다고 여겨서 이에 초회왕 손심 이에 구자는 찾을 구자입니다. 구원할 구자는 어떻게 나랬어요? 여기에 둥그럴 문방변이 있는 거 이건 아니고요. 찾아다닌 거죠. 초나라의 회왕의 손자인 심. 초나라 그 왕족의 성씨는 웅씨예요. 그래서 초나라 회왕의 손자의 웅심을 찾았다. 근데 민간 위인 목양 찾았더니만은 민한 이게 한인데 사실은 민간이에요. 우리들 읽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사기에서는 이 간자가 없다. 이 간자가 없고 요 한자로 다 간자의 뜻을 같이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 위에서 목양 양을 치고 있었다. 입 그를 세워서 초나라 회왕으로 삼고 했습니다. 입은 곧즉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여기서는 그냥
그를 세워서 누구예요? 그로서 웅심으로써 초회왕을 삼았다. 종민 소망녀라.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른 것이다. 뭘 백성들이 따랐죠? 여기에 바로 이게 연결되는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초나라 회왕에 대한 어떤 이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우리의 왕으로서 어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로망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거죠. 초나라 회왕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 초나라 회왕이 좀 못나가지고 진나라의 꼬드김에 빠져서 갔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정치를 못한 것이지만은 그 초나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왕이 적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 돌아오지 못했고 언젠가는 이 왕통이 새로 복원이 돼서 우리 초나라가 잘 되기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백성들이 바라는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여망을 쫓았다 이런 거죠. 우리도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 활동했던 어떤 정치가가 잘 못 되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정치가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지역 분들은 뭐 지연이든 혈연이든 학연이든 이런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든 그 지역에서 낸 인물이니까는 그 인물이 잘 안 됐을 때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인물의 후손을 다시 세워서 그 지역에 원래 자기들이 모델로 안타까웠던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갖다가 그대로 쓴 거예요. 시오를 쓴 겁니다. 우리도 뭐 프랑스에 무슨 왕들 뭐 루이 14세, 뭐 루이 16세 이럴 때 보면은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루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냥 그 쓰고 밑에 그냥 1세, 3세만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초회왕 뭐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회왕은 옛날의 초회왕이 아니고 바로 이때 초회왕의 손자였던 사람이 다시 초회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민 소망하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주춘 것이다. 이 순자의 다른 말은 순자, 요거 종자의 다른 말은 따를 순자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위 초 상주국 봉우현 여 회왕 도 우태 항량 자호 위 무신군. 진영은 초나라의 초왕의 상주국이 되어서 상주국이 뭐였어요? 상국이라고 했죠. 재상이었죠. 봉오현 현 5개를 봉해 받은 거죠. 그리고 회왕과 더불어서 우태 땅에 도읍을 했다. 초나라가 드디어 건국이 된 거예요. 왕이 생겼으니까. 다시 복원이 된 거죠. 초나라가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누구와? 진영이라는 인물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진영이 장자였잖아요. 괜찮은 인물이었고 진영이 엄마가 그랬잖아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군가에 붙어서 공을 세워가지고 봉해받아라 했었잖아요. 앞에서요. 그게 실현된 거죠. 어디에? 회왕과 함께 우태에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영이라는 인물도 기억해야 되고 우태라고 하는 지명도 기억하고 회왕이라는 인물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량은 자호, 자기 스스로를 불러 무신군으로 하였다. 이제 항량은 자기 스스로 이제 무신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뭔가 이제 자기의 직책도 또 위치도 좀 더 이제 공고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그 분석한 또 문장가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항량의 실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회왕을 이제 다시 세우고 결국에는 이런 이 한나라에 의해서 나중에 유방에 의해서 항우가 이제 명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씨앗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호골들 가운데 이제 이 봉기하면서 일어났던 초기에 아직 여러 사람들 중인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성장해서 막 세력을 불려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어렵냐면은 난어 자존이라고 그랬습니다. 난어 자존이라. 난자는 어려울 난자고요. 어조사 어자고 자 스스로 조자고 존자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높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늘 두려워해요. 살면서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휘둘리잖아요. 휘둘리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상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기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항량의 경우도 그렇다고 지금 이 뒤에 어떤 분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실책이다. 범증의 계책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은 좀 이 씨앗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너 자존이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어려워했어요. 초기에 봉기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야 되는데 그 기대는 것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마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그 원하는 걸 해주다가 보면은 사실은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들을 쳐내야 될 때가 와요.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주원장도 사실은 대단히 이 밑에서부터 올라갔던 인물인데요. 같이 이 도와줬던 벗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명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됐어요.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구겠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예요. 결국엔 초기에는 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고 그들의 이 마음에 편승해 가지고 그들의 힘을 받아서 이제 높은 최고의 존재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발목을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주원장은 슬기롭게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를 이제 세우고 이제 왕통을 이어가긴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사에서 이건 되게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존감을 스스로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참 어려운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추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군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기 어렵을 때는 우리는 뭘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혹시 잃어버리면 어떨까 늘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에 빠지곤 하더란 얘기죠.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 내 것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어디 나오냐면은 420페이지에 집회주 7번 주석이 있어요. 7번 주석에 고중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 그 부분만 해석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입니다. 9번째 줄에. 8번째 그럼 읽어볼게요. 중정적도 1번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입니다. 범증지책. 범증의 계책이라는 것은 호걸, 대호걸 소이라. 커다란 호걸, 위대한 호걸이 행할 바는 아니었다. 항량 예의여 성사. 항량은 일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자신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미가여 숙이라. 게다가 또 아직은 자신의 생각들을 숙련시킬 겨를이 없었다. 내 위증 소오이라. 그래서 범증에 의해서 오도된 것이다. 호걸 굴기지죠. 호걸들이 굴기에서 일어날 초기에는 미위 중인 소봉대자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어지지 않았던 경우에 나너 자존이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어려웠고 공실 중심이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고야라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볼 만한 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이상한 일이 했습니다만은 이 지금 항량의 태도, 그다음에 범증의 계책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대단히 재밌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교재가 없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도서관에도 요청을 하셔가지고 교재를 복사를 받으시든지 꼭 구해서 같이 강의를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것 말고 실제 책에 나온 내용도 자꾸 제가 인용을 하잖아요.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